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K톡. 오늘은 이희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로서 이번에 유엔에서 통과시킨 그 북한 인권 결의안 그 추진에 아주 힘을 쓰시고 북한 인권 운동에 주력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는 접했지만은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직접 지금 바로 구속하는 그런 구속력은 없죠.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 북한 인권법도 그러고 네. 유엔에서 한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네. 개인의 독재와 그 비리 네. 반인륜적인 것을 가지고 네. 불러내 문제 삼고 그것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불러낸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이름에 거론됐다는 것만 해도 네. 이거는 수치 중에 수치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파장력이나 효과는 네. 상상을 초월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 뭐 북한 주민들에 대한 그 충격은 그것이 알려지면 굉장히 아주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기네가 신처럼 받들고 있는 네. 게 한 대나 한 번의 잠깐의 실수도 아니고 네. 3대에 걸쳐서 아주 지속적이고 네. 체계적이고 악질적인 예. 반인륜적이고 정말 예. 이건 입에 담기도 힘든 이런 범죄를 다른 나라 쳐들어가서 한 네. 것도 아니고 자국민을 이렇게 했다는 그 실상이 예. 우상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그 신이 예. 신이 아니고 예. 이 지구상에 있는 최악의 범죄자구나라는 예. 게 알려지면은 이거는 정말 북한 주민들이 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실 저는 지구상뿐만이 아니고 세계사에 군주를 보더라 군주가 그렇게 평민 백성들을 그렇게 막 죽이고 이런 건 드물지 않습니까? 보통은 뭐 같은 권력층을 죽인다든지 이럴 텐데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저께 그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이 문화일보 석간에 이렇게 보도가 잘 돼가지고 가판에서 보고는 사가지고 하도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갖고 다니면서 읽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문화일보가 참 가단성 있게 제목을 잘 붙여가지고 북최고 존엄 반인권 주범 국제낭이 찍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조간에는 이렇게 강한 것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예. 근데 목사님 저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이 메시지는 뭐 가장 큰 메시지가 뭘까 이제? 저는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 예. 역사의 교훈을 좀 바로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역사의 교훈. 예, 이것은 네. 그냥 단순한 유엔에서 뭐 결의안 하나 통과됐다는 게 아니라 예. 지난 한 70년, 60년, 70년 사이에 네.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건 예. 역사적인 팩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네. 어떤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갖고 네. 잘못된 거는 시정해 가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역사를 연구하는 이유 아닙니까? 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역사를 읽어댄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네. 역사 교육을 시켜와서 그것도 잘못됐는데 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우리나라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을 제가 화두로 던집니다. 1945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4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19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답을 탁탁 해요. 45년 해방, 예. 48년 건국, 예. 1950년 6.25. 그래서 그러면 1945년 해방에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정치가입니까? 국민입니까? No. 그거는 유엔과 미국을 통해서 예. 해방이 그렇죠. 이루어졌어요. 연합국.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1948년 지구상에 없어졌던 두 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예. 5월달에 이스라엘, 8월달에 대한민국이 재건국이 됐습니다. 그때 정치가들이 과연 얼마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유엔과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네. 해방도 힘들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국도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6.25도 사실은 요즘에 너무 나라가 좌쪽으로 가니까 네. 우리나라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로 해서 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데 네. 결정적으로 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징후가 보인다고 수많은 정보를 보고했는데 네. 그거를 제대로 처리 못해서 네. 막을 수 있는 전쟁을 일어나게 했으니까 그거 하나에 대해서는 이건 결정적인 과오입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게 많지만은 예. 건국의 아버지로서 예. 또 박정희 대통령이 예.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18년 동안 하면서 나라를 다른 사람처럼 먹었다면 다 먹을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데 예. 나중에 1.12 사태 일어날 때 보니까 금고에 9억 원인가 얼마밖에 없는 게 발견됐잖아요. 예. 아, 11억. 금검하게 예. 사는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11억 예. 그거는 예.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잘 살기 위해서 나중에 인혁당 사건으로 김중태 선생도 분명하게 그걸 인정했죠. 예. 민주화와 산업화 동시에 이룬 그 근본인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분이 독재한 것만은 거짓말할 수도 없고 미화할 수도 없어요. 독재는 독재거든요. 예. 그러면 마찬가지로 6.25 때도 이미 정보 라인을 통해서 국지전이 있었지만은 전면전의 징후가 보입니다라고 하면은 엑셀 라인을 이 현해탄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켰으면은 6.25의 참상을 안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치인들이 한 게 아니라 정말 3개월 만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을 때 연합군이라 하지만 거의 다가 미군이잖아요. 예. Freedom is not free 그 한국전 참전 기념용사의 있듯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예. 가서 수만 명이 죽고 수십만 명 부상 나고 예. 그 사람들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북한 동포들이 겪는 그 악한 실상에서 공산 치하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우리 정치가와 우리 국민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연합군으로 모인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해방도 시켰고 건국도 시켰고 그 다음에 6.25에서 건져줬습니다. 네. 저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 지금 이 유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나 정치가들이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피 튀기게 싸우고 네. 남남 갈등으로 이르기 있을 때 유엔 197개 국가가 모여서 우리가 로비 활동한 것도 아닌데 예. 우리 동족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네. 유엔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그렇죠. 중요한 이슈가 많은데 가장 큰 화제로 던져갖고 유엔 결의안에 111대 기권 55 반대 19 아주 압도적인 표자로 승리했다는 네. 것은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NGO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나서서 2만 7천 명에 이르는 탈북자들을 여기 불러왔고 그 다음에 영국과 일본 전 세계의 수많은 탈북자들이 자기네 나라와 언론 매스컴에 이거는 이런 악이다. 예. 아니 독일이 들어가서 유대인을 죽인 거는 남이 나라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 예. 전쟁 중에 타국도 아니고 자국의 백성들 예. 돈이 정말 없어서 한다면 모르는데 사치, 향락,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예. 뭐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300만이 굶어 죽어도 예. 눈 하나 까딱 안 하게 놔두는 정권을 네. 가만 놔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이건 안 되겠다. 인류 역사의 최악의 인권 종교 예. 탄압 국가라. 그래서 axis of evil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예, 악의 예. 축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한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이 무슨 짓을 하건 우리 한국의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입 싹 닫고 예. 단 한마디 말도 안 하면서 자국의 대통령에겐 입에 못 담을 험악한 욕을 하고 비판하는 일호를 외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 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29년 살고 있는데 예. 외국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유엔이 나서서 이렇게 예, 예. 결의안 만들고 도와주겠다는데 예, 왜 소극적으로. 그걸 거부하는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는 COI 예. 작년에 결성됐죠. Commission of Inquiry. 예. 이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유엔에다 인권운동가들과 탈북자들이 수없이 노크를 해서 네. 그래 정말 그런가 조사를 하자는 네.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예.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네. 북한 인권특별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이건 중요한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고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북 문제를 예.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는 보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정치하는 사람이나 국민들이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타까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거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예. 지금 남북 대치 상황에 예. 이 방법 저 방법 별 방법 다 써봤는데 안 되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적인 도움이라 생각을 하고 네. 이걸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은 이게 주는 의미를 우리가 깊이 예.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게 또 제2의 유교를 막아주는 유엔의 또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지금 뭐 종북이 완전히 그냥
장악을 해가지고 국민들도 다 이제 대다수 이거 양심적인 국민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분들은 다수지만은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소수에 있는데 이제 하도 오랫동안 그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정체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국회가 이제 아주 국제적으로 수치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부도 아직 정신을 안 차려도 한참만 차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정부는 그럼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마이클 커비 이 COI UN 북한인권 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예. 한국에 와서 조사를 하러 이제 전 세계를 다 예. 돌아다녔죠. 근데 국회에 와서 이걸 조사하러 왔는데 예. 그냥 뭐 인권 행사 하나 일어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벤트. 예, 그러니까 워싱턴에 와서 그 탈북자들의 절절한 상황과 네. 언론 매스컴의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으면서 하는 거 보더니 예. 이런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이 국회에서 정부에서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한국 정부는 이렇게 무관심하고 네. 감을 못 잡냐. 막 네. 실망과 분노를 터뜨리는 그렇겠죠.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네.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네. 정치하는 사람들도 청와대에서도 아직 절절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뭐 같이 대화를 하자 그러고 그 이후에는 그런 조치가 진행되는데도 지난 10월 달까지 한 그 행동을 보십시오. 아니 같이 대화를 하고 오직하면 그 대화를 갈망한다는 그런 분석까지도 나왔겠습니까? 그래 우리 지금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참 천우신조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런 일이 났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참 고비도 많았을 건데 그거 좀 소개하시죠. 네. 이번에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예, 이번에 네. 이번에 이 일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신동혁 형제입니다. 아 예. 예,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네. 24살까지 살다가 이제 탈출을 해서 살아온 유일한 네. 사람인데 아,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 형제와 많은 대화를 하고 워싱턴에 오면 예. 참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 밥도 해주고 제가 김치도 만들어주고 하여간 가족처럼 어떻게 왜? 가족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인권이 뭔지 그런 단어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랑이 도대체 뭐이며 그런 걸 보지를 못했으니까. 아. 이분은 어떤 출생이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잠깐 소개드리면 이번에 이거 대북 결의안 이루는데 증언을 했던 중요한 역할을 제일 한 중요한 한 증인이죠. 분이 바로 예. 신동혁 탈북 형제인데 네. 이 사람은 모범 죄수의 상으로 하룻밤 합방을 시켜줬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범 죄수 살아온 그 모범의 그 안에 갇혀 있는 열매로, 수용소에, 예, 예.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네. 하룻밤 그냥 상으로 준 게 두 부부를 하룻밤 자게 한 거예요. 거기서 떨어진 열매니까 예, 거기서 아버지도 아니고 네. 엄마도 아니고 태어나서 각각 살았고 그냥 그게 전부 답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두 번째 해서 형까지 일어났는데 네. 이 형제가 정말 남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이지만 나중에 이제 그 비밀을 얘기했어요. 수치스러운데 아 예. 자기 엄마와 자기 형이 체제를 비판하는 얘기를 듣고 그걸 고자질해서 예. 자기 보는 앞에서 총살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예. 어린 나이.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에 양심의 가책도 못 느꼈다고 그러니까 아. 왜? 저 사람은 그냥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음. 체제를 비판하는 놈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 예. 그 나중에 여기 와서 보고 가족이 뭔가 사랑이 보니까 내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이건 죄를 폐륜을 저질렀구나. 네. 이제 이 양반은 일평생 동안의 부담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나 그거라도 자기는 사실 자기가 얘기 안 하면 누가 알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까지 다 폭로했습니다. 저는 예.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악의 정권이 어떤 정권이길래 가정 인륜 파괴하며 한 인간을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로 살게 만드는가. 예. 그걸 보면요. 예. 저는 북한 정권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예, 그런 예. 인간들을 보면은 네.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저런 정권을 네. 동조하고 비호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상을 남한에까지 심으려고 전파하려고. 하는 정신없는 그 인간이 단체들. 있는가. 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정신이 있는데 더러운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이제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거를 제가 워싱턴에서 15년을 보면서 네. 제가 몰랐다면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런 처참한 사연을 국회 상하원에 통역을 하고 간증을 예, 예. 돕고 하다 보면은요. 네. 이 일에 안 빠지면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누구나 하다 보면 제가 목회까지 수십 년 하던 목회를 내려놓고 3년 예. 반 전에 네. 통일과 북한 선교, 탈북자 선교에 올인하게 된 것은 네. 이미 우리나라의 외국에 한국인 유명한 목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건 그분들에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에게 맡기고 네. 그러나 이 탈북과 북녘 동포들에 대한 사역은 네. 보통 사역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역입니다. 네. 저희는 집안서부터 6.25 때 다 삼족이 총살을 당하고 오, 예. 그 다음에 목회하기 전서부터 내가 통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통일을 걸고 그럼요. 네, 소원을 그래서 워싱턴에 가서 수잔 솔티를 만나면서 예. 자연히 지난 15년 동안에 네. 대북 인권 문제 또 지난 몇 년 동안엔 통일 문제 올인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신동엽 형제 그걸 보면서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한나라 정치가 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어쩌면 그 사람의 그 처절한 증언 하나가 네. 이번에도 대북 그 결의안이 딱 끝났는데 네. 파웰 그 미국 유엔 대사가 네. 와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사진에 이제 찍었어요. 헨리 예. 송 형제가 아. 긴급 막 타진해서 새벽에 유엔 총회 예, 예. 어떻게 되는가 통과될 줄 나 알았지만 기다렸죠. 예, 그걸 계속해서 페이스북으로 요즘에 예. 방송보다 더 빠르니까 실화예요, 실화. 예, 그걸 계속 예. 이제 올리느라고 인카리지 해주고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동희 형제님 예. 자기네를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남한에 있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예. 탈북자들은 쓰레기다라는 말까지 하는데 예, 그걸 왜 우리가 쓰레기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쓰레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석입니다. 진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카리지 당신네들은 정말 진주입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예. 이겨낸 증인들이고 진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면서 예. 제가 한국 정치권들에게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게 예. 미국의 대통령이요. 예.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2번 재임 기간 동안에 북한 인권법 2004년에 우리가 입안을 해서 수많은 인권운동가들과 더불어서 통과시켰습니다. 네. 2008년에 연장, 2012년에 재연장. 이 사람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드리는 시간이 30분, 최고 길어봤자 1시간 조금 남기는데 네. 탈북자들 불러들여갖고 북한 자유주간에 백악관으로 들어오라 하면요. 1시간 45분 2시간 회담을 하는데 네. 아니 이분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 세계의 중요한 이슈를 다 다루는데 그렇죠. 한 나라의 정상회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예. 그들의 사연이 너무나 처참하고 What can I do for you?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겠냐? 그러면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허그를 해줍니다. 그게 정치적인 시원한 제스처가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탈북자들이 그거 하나를 보면 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런 눈물이나 관심이 없습니까? 제가 그래서 야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대통령들이 청와대에 그 정도로 눈물과 관심이 있었으면 아마 네. 북한 인권법 벌써 통과됐고 예. 무슨 일이 일어났을 거다. 예.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외국에서 일어나고 예. 다시 한번 더 예. 이 사진을 한번 이게 정말 그날 문화일보가 제대로 아주 신속하게 아주 힘과 용기를 줬습니다. 예, 희망을 줬습니다. 네, 대북 결의안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예. 탈북자들과 인권 예. 단체들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갖고 우리 노스코리아 프리덤 컬리션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솔티와 회장 제가 부회장이니까 거기 몇몇 사람 이름을 걸면서 이런 게 통과되기까지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No, 우리는 극히 일부분이고 예. 이걸 위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인권운동가들 한국에 수십 년 동안 탈북자 불러들이고 인권운동을 네. 한 인권운동가들 다 합력해서 네. 이뤄낸 거죠. 마지막 작품에 네. 가장 처절했던 신동엽 형제를 예. 통해서 뭐 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네.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들어서 유엔에서 들어 쓰더라고요. 너희는 쓰레기라고 할지 몰라도 세계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악랄함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려내게 하고 이거는 유엔이 도와줘야 되겠다. 예.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제가 또 거기 이제 썼는데 네. 우리가 뭐 일본 쪽발이라고 제가 일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다행히 일본 또 저기 쪽발이라고 잠깐만 천천히 예. 말씀하세요.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속사포인데 다행히 또 일본어 달란트를 받으시고 아, 일본어 뭐, 공부를 열심히 하시가지고 일본어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일본에도 이번에 이거 기꺼이 참석해요. 어때? 기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네. 그 면을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에서 누가 쪽발이라고 했습니까? 일하지만 일본 정부 대표죠. 정부에서 그럼요. 아베가 저렇게 뭐 북한에 아, 하는 것 같다도. 예. 그래도 다 예.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주도한 게 EU와 일본이 공동 작성을 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네. 우리는 그냥 뭐 쪽발이 과거만 묶여 있는데 아, 참. 우리가 쪽발이라고 하는 일본은 대한민국에서 10년째 북한 인권법이 거의 뭐 무관심 속에 예. 그냥 계류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쪽발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 예. 일본은 북한 인권법 2006년에 미국에서 통과된 지 2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년 만에. 2006년에. 네. 그리고 아유, 대한민국 정부에서 납북하고 이재근 씨 같은 경우 35년 억류돼서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당신이 예. 우리 대한민국 세금 낸 적 있어? 예. 우리나라 영사관에서 이러는데 안 돼가고 포기해서 내가 들어가면 당신 이제 목숨 걸고 싸운다 했는데 일본 대사관에 전화했더니 아, 이 사람들이 차를 갖고 나와서 몰래 접선해서 아, 일본 사람이 구해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 그 뭐 과거사에 얽매일 게 아니라 네. 이번에도 아니 북한 인권법 우리나라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져서 유엔 조사단이 왔는데 네. 국회에서 서너 명 수십 명 앉아갖고 하는 짓거리를 하는데 네. 일본에서는 유럽과 손을 잡고 네. 그걸 과거사 떠나서 인권법안을 통과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대북 결의안을 통해서 이건 저 반인륜적인 죄를 저지르는 금시 일가를 제재를 가야 되겠다고 네. 앞장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사 있지만은 저도 알지만은 예, 예. 그러나 이 사건 통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에게나 감사한다. 예, 예. 경의를 표하고 감사한다라고 제가 예.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거기 일본이 참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한일 관계를 바로잡는데 제대로 이제 바로잡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야 되겠죠. 예. 지금같이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치닫는 게 아니고. 그런데 김정은에 대한 그 구속력을 이제 좀 발휘하려면은 저 러시아하고 결국은 중국하고 저 거북권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그까지 구속력이 없어도 어떤 효과를 미치겠습니까? 이제 모르죠. 우리 6.25 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 반대했으면 참전을 못했죠. 못했죠. 근데도 거북권 행사에서 못했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네. 결국 그 기권을 네. 하고 네.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네네. 어떤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프로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안 되면 저걸 얻고 저게 그렇지. 안 되면 그런 충분한 보관을 가지고 네. 이런 거를 대북 관계나 이제 통일이나 국제 문제 해법에 예. 활용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예. 이거죠. 절호의 찬스고 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려면은 네. 유엔 총회에서는 이 소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엔 총회는 당연히 통과됩니다. 예, 예. 그러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는데 거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거는 예. 우리가 어떤 그 두 나라를 어떤 정치력, 고도의 정치력으로 네. 대하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우리 남한 국민들의 결집된 힘과 정치가들의 고도의 경륜이 이제 필요한 때죠. 그러네. 실리를 따져봐서 그래 니네 60년, 70년 북한 정권 이렇게 도와줬는데 열매가 뭐냐? 네. 열매가 뭐야? 이 집이 폐기 처분된 공산주의고 지구상의 최악인데 당신네들 러시아, 중국이 계속 이런 나라만 무조건 도와줘 갖고 네. 당신네들도 덩달아 낙인 찍힌다. 네. 국제 정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요소를 발휘해야죠. 네, 네.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그래도 근데 강한국 매스컴들이 약간 이 종북 성향들이 많으니까 자꾸 디스커리지 뭐라나 약간 그런 걸 하니까 나도 영향을 좀 받았어요. 예. 오늘 말씀을 알아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뭘 정리할 거 필요 없습니까? 뭐 기록을 정리한다든지 백서를 하나 낸다든지 국민들에게 뭘 알리고 또 이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해야 될 거로 저는 생각되는데요. 왜냐면 주도적으로 저는 이것을 추진했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거죠. 예. 이거는 거저 먹은 거죠. 그저 먹었죠. 거저 먹었죠. 근데 예. 거저 주는 것도 활용을 못한다면 이건 예. 멍청이고 저는 그런 예.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시대에 네. 아이슈비츠 수용소의 그 사건 아직도 유대인들은 울고 먹는데 네. 현대판 아이슈비츠 수용소보다 더한 참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세월호의 300명이 그렇게 애절하잖아요. 네. 예, 정말 우리 자식 같은 애들이 그 잘못된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수장이 네. 돼서 네. 그렇게 갔다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숫자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 300명이면 북한 동포들은 현행 법상도 우리 국민이에요. 그러면 그게 러시아가 쳐들어가서 300만을 죽였다, 30만이 탈북을 했다 하면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은 그 악질 3대에 걸친 독재자에 의해서 자국의 백성들이 자그마치 95, 6, 7, 3년 반 사이에 300만이 굶어 죽었다면요. 여기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여기에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나중에 뭐 좌파가 반대하건 뭐 진보가 반대하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분명히 이런 시대에 당신네 동족의 이 아픔에 당신네들은 뭐 하냐고 물어볼 때에 지금 이 시대에 10년 동안 북한 인권법 발목 잡고 있는 이 당사자들은 대답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대답해야죠. 이완용이 과거에 하는 짓보다 동족의 아픔에 이렇게 무관심하고 침묵하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한 수치를 당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건 세계에서 올려주는 경종 아닙니까? 이거는 웨이크업 콜이에요. 저는 북한 인권법을 정신 차리라. 그래 북한 인권법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됐는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아니 수십 개에 달하던 정치범 수용소 자기 인권 탄압 안 한다고 해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 6개로 숨겼잖아요. 얼마나 눈치를 봅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마음대로 저질렀는데 이제 외국을 눈치를 보고 저는 통일이나 북한 정권의 공산주의의 몰락이 지금 신창민 교수님 통일 대박 강의를 통해서 비전을 갖고 대통령도 움직이고 미국 백악관까지 움직여서 우리는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블루프린트 좋아요.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저는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진 예를 독재 정권이 무너진 예를 보면 핵무기를 통해서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을 내리누른 그 억압, 자유와 민주화 그 바람을 크렘린 광장에서 탱크로 밀으려고 그랬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왔냐. 고르바초프하고 옐친한테 중국의 민주화 운동 투사들이 가서 면담을 하니까 그러더래요. 우리도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날이 딱 왔더래요. 탱크로도 밀어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때도 북한 정권의 몰락이나 러시아의 몰락의 길이 북한과 중국에 반드시 옵니다. 민주화의 운동은 아무리 억압을 해도. 그러니까 동구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30년 만에 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중동 지방의 자스민 혁명의 바람으로 왔죠. 그것도 이런 독재 30년, 40년 모슬렘 국가의 독재가 바뀐다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분신자살한 한 자유 청년에 거기서 시발점이 돼서 불을 붙인 게 3, 40년 독재 정권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것도 민주화의 자유 바람이듯이 지금도 바로 이런 바람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다 말아 거꾸로 돌아가는데 45년, 48년, 50년, 2013년 3월 7일이 북한 정권의 붕괴와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억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게 바로 COI가 결성돼서 유엔 출범한 날이고 올 2014년 3월 14일에 3월 17일에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작성이 됐어요. 근데 그때 시작할 때도 그랬고 끝날 때도 그러더니 보고서 작성하는 날 대한민국 정부나 인권단체나 언론 매스컴에서 빗발치듯 전화가 오고 거기 요약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해갈 거냐 해법이 뭐냐라고 물어볼 줄 알았더니 역시라 또 실망이에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이 뭘 의미하는지조차를 역사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뭐 군대가 나타나고 이래야 좀 충격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17일 COI가 결성되고 2014년에 보고가 돼서 이것이 이제는 효력을 발휘하고 그냥 1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 동포들을 덮고 세계의 악의 축이라 하고 지금 테러리스트 국가의 1위에 오르는 저 국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형사재판소에 뭐 2차 대전이 일어나도 전법재판소에 다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불러내자는 거죠. 그 피해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27,000명, 영국, 캐나다,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으니까 증인들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고소를 하고 원고는 이 탈북자들이고 피고는 3대 정권과 거기에 동조한 일당들이겠죠. 그리고 다행히 뭐 탈북자들이 또 영국이라든지 또 이 많은 나라로 좀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참 좋은. 영국 쪽에 굉장히 이웃 쪽에 영향력을 많이 영국이 대단한 많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정치가들이 우리나라 본국의 정치가들보다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아, 예. 열정과 관심이. 세계 문제가 바로 자기들 그거하고 그렇죠. 늘 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구촌에 한 가족으로 살고 있고 핵무기 통해서 네. 전 세계 어디나 공격할 수 있는 위협 국가가 하나 있으니까 그런 국가를 제재하는 게 당연하고 네, 네. 다른 걸 떠나서 이 정도 경제 규모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네. 제가 보니까 말이죠. 군사적도 그러더라고. 갑자기 낡은 뭐 해리어 전투기에다가 핵 잠수함 이런 거 다 팔아치운다고 그래서 저기 어디 군비 축소 하나 했더만 그게 아니고 그 팔아치우고 신형을 다 그냥 그럼요. 예 개비를 속된 말로 개비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주 요번에도 우리는 이제 좀 뭐 스포츠 경기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이제 좀 한 차원 높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왔고요. 그 다음에 정치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그 눈앞에 그것만 하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좀 직접 한번 호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네. 지금 특히 이번 이 사건이 예. 유엔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이 내려졌다는 것은 저는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아주 획기적인 대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 1월 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 선언을 한 것을 소망을 갖고 네. 그 이상의 무엇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봤지만 네.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네. 밑에 보좌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생각이 어느 정도인가 예.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법으로 그걸 받쳐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예. 또 야당에서 여야를 떠나서 어떻게 힘을 합해서 올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할 분담도 안 돼 있고 개념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가 세월호 하나 사건으로 네. 300명이 만약에 고통스럽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산풍 사건은 그거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숫자로 따져보면 산풍 사건도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야지요. 그래서 왜 그거 하나가 나라를 올스탑 시킬 정도는 예, 저는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비판할 예. 기독교인들도 있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르게 얘기했더니 공격을 하는 기독교인들 예. 목사님도 자, 있더라고요. 세월호는 그거보다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 민족의 문제고 그렇죠. 더군다나 우리가 수많은 로비 활동을 통해서 이런 것 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유엔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걸 조사해서 네. 우리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대북 문제를 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북 결의안이 뭐 실질적으로 저 독재 국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네. 이걸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앉아서 연구해 보시면요. 네. 경제 제재 조치를 총할 수 있고 예. 뭐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네. 전쟁보다도 더 효과적인 네.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네. 지금 이 시대에 네. 정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보다 우리 민족이 분단돼서 이런 아픔들이 있고 사상적인 갈등들이 있으니까 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법을 네. 지난 3번의 역사적인 1945년, 48년, 50년 통해서 네. 우리의 도움이 아니었는데 제가 목사니까 예. 하나님께서 수백 개 국가를 통해서 유엔과 연합군 미국을 통해서 도와줬듯이 통일의 물꼬도 북한 정권의 붕괴 작업도 저는 2013년 3월 7일 날에 이미 유엔 차원에서는 이루었다고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확인 작업이고 하나둘 이루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감을 잡고 예. 대통령이 통일의 비전을 저 정도로 깊게 있게 얘기하는 정치가를 제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던지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 걸 보고 인권운동가들은 좀 흥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그 대통령의 생각을 읽어서 입안을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시키고 해야 되는 밑에 보좌진들이 그거 좀 받쳐주면은 통일의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통일의 기초를 다 쌓아가는 대통령은 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한 대통령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뭐 또 저 드레스덴 선언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이루게 만든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예. 신창민 교수님 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가 예. 백악관에까지 책이 전달을 해서 로비 활동을 사실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 네. 그래 마이크 혼다 의원 상원 의원한테 일본계 3세죠. 아주 친한파예요. 예. 이분 통해서 앞으로 한국의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정권 바뀌는 거 상관없이 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네. 블루프린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를 잘 전달하라고 했고 또 변호사 어드바이저 그룹을 통해서 두 루트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지난 4월달 예. 6개월 동안 검증을 하더니 제가 한국 들어오기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이론과 드레스덴 선언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검토를 다 한 거예요. 이 예. 책을 영문판을 보고. 네. 그래서 세계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남한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무슨 예. 통일이냐라고 하지 마시고 네. 통일은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나눠졌던 게 하나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독일 통일같이. 예, 어느 날 오는데 네. 우리가 준비하고 거기에 일어날 부정적인 것 몇 가지가 된다면요. 통일이 돼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수백 수천 우리가 비전을 얼마나 갖고 있냐만큼 수많은 블루 오션이 거기 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네. 통일 선교에 올인하고 북한 인권에 올인하는 네. 이유가 누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우리 한국 국민들이 정말 사상 갈등이나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좀 거시적으로 근데 사상 예. 갈등이 아니고 사상 갈등이 분명히 아닙니다. 이거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의해서 지금 철저한 그게 계획 일어나지. 안에 이루어지는 절대로 거죠. 그걸 갈등 구조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숙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속을 다져야죠.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근데 그 언제 미국에 가셨죠? 전 1986년이니까 네, 86년에 공부하러 가셨습니까? 예. 아 그때는 아직 목회는 하실 생각? 목회할 생각 없고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습을 보고 아 예. 대한민국이 좀 생각하는 민족 좀 예.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민족으로 되는데 조금 기여를 하자 그래서 예. 철학 교수가 되려고 저는 갔어요. 어디 철학 전공했습니까? 예. 아 네. 근데 언제 그렇게 그 사명을 느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 말씀드렸듯이 예. 6.25 때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엄마, 사촌들 아주 그냥 싸그리 어디서 총살당하고 살았었는데요? 우리 아산이요. 아산. 저 아산이 김천남도. 우리나라 양민 학살 거창 예. 거기 다음에 아산입니다. 아, 아산이 거기는 한 그렇죠. 780명이면 예. 여기는 한 600명 정도 오, 억울하게 많이, 예. 죽었죠. 거기 저희 가족들 오, 가족사가 예. 그러니까 6.25 때문에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네. 아픔을 겪어서 네. 고아처럼 살아와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되고 공산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를 네. 저희는 이론이 아니라 네. 삶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도 또 인간 사냥을 해가지고 남한의 많은 사람들을 또 죽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우리가 특히 이번 국회는 저는 뭐 극단적으로 해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해산감입니다. 특히 뭐 종북들은 할 수 없는데 이른바 뭐 보수를 대표한다는 저 새누리당의 당 대표를 부르들어서 당 중진들 하는 그 운동을 보면은 정말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부르르 떨리는데 앞으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해결 기한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회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치가들이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그를 아직 개전의 여지라나 그런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입니다. 저는 정치가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기대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 네. 애절하게 네, 우리가 간절하게 자꾸 뭉쳐서 네. 정치가들 정신 차리게 만들고 경종을 울리고 세계의 전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고 할 때 네.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네. 저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국민한테 바로 이제 그 돌이 던져졌구만요. 네. 네. 정치가들이 심지어 북한인권법 통과시키려고 제가 네.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에 네. 한현 교수 우리나라 지금 안보 네. 분야 정보 분야의 최고죠. 네. 2004년에 북한인권법 가서 공부해갖고 네. 온 유일한 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새누리당에 한 5, 6개 발의된 네. 것보다 네. 더 완벽한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네.
법안은 조금 부족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법안이 통과되는 상징성이 그렇죠. 뭘 의미하느냐가 예, 예. 중요한데 그걸 딱 못하게 예, 뭐. 그걸 통과시키려고 여당 야당 의원을 찾아갔더니 야당 의원이 뭐라고 조순영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린 도와주고 싶다 이게 반드시 돼야 되는데 네. 뭐라 그러냐 했더니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비겁하다는 거예요. 왜? 네. 자기네가 북한 인권법 너무 강하게 부르짖으면은 보수 꼴통으로 낙인 찍혀서 표를 잃을까봐 그게 옛날에 한나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 새누리당이라고 이름은 바뀌었는데 네. 뭐가 새로워졌는지 저 별로 감도 네. 못 잡겠고 오죽하면 뭐- 지금 하는 짓을 볼 때 네. 아니 북한 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이유가 실효성이 없다, NGO 퍼주기다, 예. 자극한다 세 가지인데 예. 그 정도 말을 대바대치고 설득시킬 준비도 안 돼 있는 게 바로 이 여당이니까 예, 예. 저희는 그래서 거기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이 도움이 되지만은 우리 NGO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니네 각 나라 북한 인권법 통과된 거 공부부터 다 해라. 예. 거기서 뭐가 문제점인지를 발견해라. 아. 그래서 야당 의원들 저런 말 할 때 그냥 저들이 반대해서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되받아치고 네. 그들을 설득을 못 시키지만 그 논쟁을 듣는 국민들은 충분히 그렇죠. 설득을 할 수 있을 네네. 준비를 해라. 네. 이것이 안 되면 통과 안 된다. 예, 싸움을 그렇게 두려워하면 이제. 아 이제 예. 공개 장소로 불러내야죠. 예. 공청회 해야죠. 아, 왜 안 근데 합니까? 목사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특히 그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라든지 고등학생, 중학생 그 스케청에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자 같은 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각국 사례하고. 예, 지금 그걸 정부가 청년들, 그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청년들은 오히려 준비가 많이 돼 있어요. 아, 예. 맞짱 토론, 뭐 김건식 교수나 뭐 예. 이런 사람 해놓으면 맞짱 토론을 붙여도 뒤지지 않을 청년들이 예. 많이 아, 있는데 네. 정부에서 활용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가 나서기 힘들면 인권운동가들 쭉 전면전에 대해서 야당 교섭도 하고 예. 공격도 하고 국회도 쳐들어가고 자기네가 처리하기 힘든 여당의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죠. 예, 예. 근데 도와주겠다고 여기까지 팔벗고 다 왔는데 활용도 못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 저쪽에서는 뭐 마음대로 활용해갖고 정부 죽이고 국회 능멸하고 올스탑 시키는데 그럼 이거 진주가 왔는데 잘못하면 돼지꼬리 되겠다. 아이 좀 웃어서 죄송합니다. 정말 북한이 다시 한번 말하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백성을 무고한 백성을 마구잡이로 굶어 죽이고 가둡고 그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그 뭐 권력 싸움에서 벼슬아치끼리 뭐 죽이는 것은 있어도 일반 백성을 죽이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엔에서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가 수치감을 느끼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시 한번 망간을 가다듬고 이 북한 인권 운동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한번 당부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네. 뭐 통일 배부른 소리다 통일이면 밥 먹여 살려주느냐 그렇게 단편적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예. 아니 일본에 쓰나미가 발생해도 가서 안타까운 사람 도와주자라고 그렇죠. 우리나라 성금도 모으고 아프리카에 어디 뭐가 발생했다 어디 지진이 발생했다 하면 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네. 사람을 보내는데 네. 정치 종교 다 떠나서 네. 동족 한 몸 아닙니까? 네. 운명 공동체고 한 네.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뭐 22,000달러라 하지만 실물 가치로 따지면 35,000달러가 넘는 우리를 굉장히 잘 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더 잘 살려고 데모하고 하지만은 네. 우리 몸의 반이 예. 예? 우리 몸의 반의 동족이 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면서 살고 북한에서 산 것도 모자라서 예. 그 정권을 탈출해서 많을 때는 예. 중국의 30만입니다. 지금은 예. 다 줄여서 5만, 7만, 10만 이하라고 하지만은 예. 우리나라 300명의 인원 인권이 아니라 내 형제, 내 동포, 우리 동족들이 인신매매 당하고 인간 위의 취급을 지금도 매일 당하면서 울부짖으면서 우리 살려주십시오, 우리 도와주십시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인권운동가들이나 배부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 동족 모두의 운명이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아픔은 바로 우리 아픔이고 저들의 고통은 우리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 이거 네. 느껴서 하다 보면 거기 머리가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방법이 나오겠죠. 네네. 근데 그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북한 동족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예. 우리 몸의 문제입니다. 우리 동족이죠. 내 몸이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느끼고 네. 진실하게 기도하고 네. 정말 어떻게 이 해결해 갈 건가 하다 보면은 네.
거기서 해법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한국도 특히 기독교가 네, 많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있는데 교계 좀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교계는 할 네. 말이 너무너무 많으시죠? 막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예. 해주시죠. 뭐 교계도 마찬가지로 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물질적인 축복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그 물질적인 축복을 이뤄나가는 과정이 네. 우리의 way of life, 우리의 삶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그 네. 결과물이 오늘날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기독교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모습이 우리 한국 교회의 객관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계적으로 따지면 저는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고 밀을 까부르듯이 까불러서 예. 어떤 게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지금 까부르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이런 사상을 하나 집어넣어서 네. 까부르고 있거든요. 네. 걸려 넘어가는 자도 있고 쭉정이로 네.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알고 네. 보면 남을 아, 텐데 전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purity. 예.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깨끗한가.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예, 있다. 이 순수성의 문제에 있어서 예. 하나님 앞에도 합격 점수를 못 받았고 네.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에게도 합격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본 모습을 보고 네. 회개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더럽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정말 입에 못 담을 그런 소리를 듣는 게 바로 그 문제거든요. 네.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금전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예, 예. 그 문제 하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네. maturity, 예. 성숙도입니다. 성숙. 예, 네.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탈북자들이 와서 교회로 피신하면 자기네가 정말 속된 말로 개만도 못한 짓을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고 정죄해도 기독교인들만은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서 자기네를 인간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기독교인도 똑같구나 목사도 똑같구나 하는 얘기를 제가 턱턱턱 들을 때 예. 우리가 아직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구나. 네. 그게 우리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다. 그렇죠. 성숙도란. 예.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한국교회의 근본적인 예. 문제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Body of Christ.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여의도에 가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청년들을 하고 100일 막 무언의 침묵 시위 숱하게 했는데 예. 그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드는 탈북자들을 북한 동포를 향해서 하는 그 마음 불쌍한 마음이 저 정치가들 300여 명의 정치가들 마음속에 들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해요. 그리고 반으로 돌아서 이 여의도의 대형교회에서부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데 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그 교회 교인들의 10분의 1 11조 아니면 100분의 1만 나와서 여리고성 돌듯이 한 달만 하면 북한 인권법 통과되리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우리 마음이 들게 해서 네. 북한 인권법을 위해서 여의도에 있는 교회만이라도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네. 겁나죠.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언의 침묵 시위로 돌아봐요. 예. 국회의원들이 실컷하죠. 예. 겁 안 나겠습니까? 그렇죠. 소리 지르는 아유.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 침묵시 그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문 목사님 정말 북한 자유 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님으로서 이번 아주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